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여러분, 이제 슬슬 새로운 아이폰 16 다들 받으셨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이폰 고수라면 받자마자 반드시 하는 초기 설정. 오늘 남들은 모르는 새로운 iOS 18 활용 꿀팁과 아이폰을 가장 아이폰답게 쓰는 비법까지 아이토란 같은 내용만 꼭꼭 눌러 담았으니까요. 이번 아이폰 16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랜만에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넘어오신 분들, 예전 아이폰 쓰시다가 이번 아이폰 16으로 큰맘 먹고 구매하신 분들, 심지어 이번 아이폰 16을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자신합니다. 새로운 아이폰, 여러분들의 가치만큼 품격 있게 사용하세요. 첫 번째는 잠금 화면부터 바꿔볼게요. 이번 iOS 18의 핵심 신기능 중 하나가 바로 잠금 화면인데요. 드디어 잠금 화면 하단에 있는 손전등과 카메라를 내가 원하는 다른 기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현재 유튜브와 카메라로 바꿔놨는데요. 변경 방법은 잠금 화면을 길게 꾹 눌러서 사용자와 마이너스 버튼 눌러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선택해 변경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원하는 앱을 빠르게 실행시키실 분들은 아래에서 앱 열기, 선택, 내가 자주 쓰는 앱을 선택하시면 돼요. 단축으로 넣는 것도 가능하고 깔끔하게 쓰실 분들은 아예 둘 다 빼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서 시계를 선택해 서체 및 색상, 크기를 변경할 수 있고 아래에 지구본 아이콘 눌러서 다양한 나라의 숫자 표현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나만의 개성 있는 잠금 화면을 만들 수 있죠. 아래 위젯 추가에서도 내가 원하는 앱이나 기능만 추가하거나 삭제도 가능해서 빠르게 날씨 정보나 배터리 잔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어 센터입니다. 제어 센터는 우측 상단에서 아래로 화면을 쓸어내리면 나오게 되는데요. UI가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해지고 뭔가 많이 바뀌었죠. 좌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아이콘 우측 하단 부분을 잡고 이렇게 영역을 조정해 크기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바꾼다든지 위치 변경, 제거도 가능하고 아래 제어 항목 추가해서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좀 더 나한테 딱 맞게 커스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측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가며 음악, 홈, 연결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쭉 끌어다가 순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결을 상단 페이지에 놓고 쓰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거 역시나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앱 배열이에요. 예전에는 무조건 상단부터 앱 배열이 돼서 자유도가 떨어져 아쉬웠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앱이나 위젯을 배치할 수 있고요. 앱이나 위젯을 길게 눌러서 손쉽게 위젯이나 앱의 형태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편집을 눌러서 사용자에 가면 라이트, 다크 모드에 맞게 앱 색상이 자연스럽게 변경도 되고요. 틴트 처리되면서 전체 앱 색상을 한 번에 빠르게 변경도 가능합니다. 스포이드 아이콘 눌러서 배경색의 일부를 가져와 커스텀도 가능하고 좌측에 태양 아이콘을 눌러서 배경을 좀 더 어둡게 만들어 앱을 더 부각시키게도 꾸밀 수 있고요. 크게 눌러서 글씨 없이 깔끔하게 아이콘만 사용도 가능해요. 이렇게 나만의 개성을 담은 앱 배열과 색상으로 꾸며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꿀팁으로 홈화면에서 페이지를 넘길 때 검색 이걸 잡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빠르게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데 나는 이 검색되는 게 굳이 쉽다, 좀 지저분해 보인다 하면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설정, 홈화면 및 앱 보관함에 가셔서 아래 검색 홈화면에서 보기를 꺼주시면 돼요. 어차피 검색은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이렇게 빠르게 사용할 수 있고 똑같이 이 상태에서 좌우로 넘기면 빠르게 페이지를 넘길 수 있어 딱히 불편한 건 없을 거예요. 네 번째는 내 아이폰 이름을 바꿔줄게요. 설정, 일반 정보 이름에서 나만의 특별한 아이폰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이래야 나중에 다른 디바이스와 연결할 때 블루투스 페어링할 때도 훨씬 구분하기 편합니다. 다섯 번째는 알림 설정이에요. 설정, 알림에 들어와 미리 보기 알림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 건지 정할 수가 있는데 내용을 아예 감추시려면 개수로만 표시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래 시간 지정 요약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알림을 모아서 요약해주는 AI 기능이고요. 바로 아래에 미리 보기 표시에서 잠겨있지 않을 때를 선택해 주셔야 화면이 잠겨있을 때 알림 내용이 보이지 않아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어차피 혼자 근무한다, 밖에 사람들이 봐도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항상으로 설정해주면 잠금화면 상태에서도 알림 내용을 빠르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재난 문자, 긴급 안내 문자가 또 굳이 쉽다,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잠깐 동안만은 꺼놓고 싶다 하시면요, 아래에 재난 문자 수신 설정을 모두 다 꺼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 벨소리나 알람 소리가 너무 작다, 아쉽다라고 느껴지시면 방금 설정 알림 밑에 사운드 및 햅틱에 가서 벨소리 및 알림 소리 볼륨을 키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동작 버튼이에요. 이번에 아이폰 16 모든 라인업은 동작 버튼을 쓸 수 있는데요. 설정, 동작 버튼에 들어와 여기서 내가 자주 쓸 기능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음성 메모 기능으로 쓰고 있는데 급하게 음성 녹음이 필요할 때 동작 버튼만 길게 눌러서 빠르게 음성 메모를 할 수 있으니까 남 눈치 보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도 빠르게 음성 녹음할 수 있어 너무 좋더라고요. 역시나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주 쓸 기능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쓰셨던 무음 모드는 제어 센터에 와서도 빠르게 온오프가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꿀팁으로 나는 좌측 상단에 이렇게 매번 무음 모드 아이콘이 떠 있는 게 좀 거슬린다, 굳이 싶다면 설정, 사운드 및 햅틱에 오셔서 상태 막대에서 보기를 꺼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측면 버튼 설정이에요. 측면 버튼을 길게 누르면 기본적으로 시리가 실행되게 되는데
되는데요. 나는 이게 싫다고 하시면 설정, 손쉬운 사용, 측면 버튼에서 끔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들 보통 시리를 쓸 때 시리야 하고 이렇게 호출할 건데 생각보다 시리가 되게 민감하고 일을 잘해서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자기를 불렀다고 듣는지 나와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가끔 불편하기도 하고 일하다가 민망하기도 한데 이럴 때는 아래 시리 설정에 가서 무음응답 선호로 바꿔주면 돼요. 자, 다음은 정말 중요한 설정이죠. 배터리입니다. 설정 배터리에 들어와서 배터리 잔량 표시를 켜주시면 이렇게 숫자로 직관적이게 표시가 되니까 이걸 반드시 켜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꿀팁으로 나중에 아이폰을 중고로 사고 팔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배터리 성능 상태에서 성능 최대치가 몇 %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퍼센트지에 따라서 중고가 가격 차이가 심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 성능 최대치를 항상 높게 유지하면 나중에 팔 때도 유리한 거잖아요. 가장 좋은 최대 성능치 유지 방법은 바로 방전이 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가장 최악의 수명 단축시키는 거는 바로 배터리 방전이에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방전이 될 때마다 내 아이폰 가치가 떨어지는구나, 중고가 방어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뿐만 아니라 태블릿이나 웬만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은 배터리 방전이 되지 않게 자주 충전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나는 정말 이건 오랫동안 안 쓰겠다 하면은 아예 꺼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꿀팁으로 제조일과 사용 횟수가 나오니까요. 나중에 중고폰 거래할 때 판매자가 거짓말하는 건 아닌지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폰 배터리 가장 오래 쓰는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을 켜주시거나 저전력 모드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걸 켜두면 사용자의 패턴을 파악해 자는 동안 80%까지 충전하고 기다렸다가 일어날 때는 맞춰서 100%까지 완충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배터리 은근 잡아먹는 귀신 같은 설정을 꺼두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치 서비스를 꺼둘게요. 설정,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서 위치 서비스에 가줍니다. 그럼 아마 대부분 사용하는 동안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게 만약 항상으로 되어 있다면 이걸 꺼주시거나 최소한 사용하는 동안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는 나의 위치를 찾는 GPS 기능으로 이걸 항상 켜놓으면 배터리를 빨리 닳게 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서비스에서 나의 위치 공유 꺼주셔도 되고 제한 및 검색도 필요 없고 홈키트도 IoT 기기 안 쓰시면 꺼두셔도 됩니다. 경로 찾기 및 교통량도 아이폰 지도 앱에서 쓰는 건데 국내에선 어차피 대부분은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을 쓰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꺼둘게요. 그리고 다시 나가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추적에 들어와 앱이 추적을 요청하도록 허용, 이것도 필요가 없는 기능이니까 꺼주세요. 특히 지금 만약에 배터리가 부족해서 최대한 배터리를 아껴 써야 되는 상황이면 방금 알려드린 설정은 잠시라도 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가서 가장 하단부 목록으로 쭉 내려보시면 분석 및 향상 탭이 있는데 여기에 모든 공유를 꺼주세요. 이건 개발자나 애플한테 내 데이터를 공유하는 건데 굳이 쉽죠. 그리고 아래에 애플 광고, 개인 맞춤형 광고도 당연히 꺼주세요. 다음은 아이클라우드 사진 동기화입니다. 계정에 들어오셔서 가운데 아이클라우드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사진에 가서 이 아이폰의 동기화를 끌 수가 있는데 이건 무조건 끄는 게 정답이다 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꺼도 좋으신 분들은 나는 아이클라우드 구독도 안 하고 기본 용량만 쓰기 때문에 어차피 용량이 작아서 의미가 없다, 따로 클라우드나 백업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거 꺼두세요. 이건 내가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아이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백업시켜 놓고 기기에서 삭제한 다음에 내가 다시 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대로 보려고 할 때 데이터를 써서 다시 불러오는 방식인데요. 장점은 유료로 결제해서 쓰게 되면 내 아이폰 용량이 작아도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용해 용량 걱정 없이 쓸 수 있다는 점과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백업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 순간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빨리 납니다. 이건 저처럼 따로 유료 결제를 해서 아이클라우드 용량을 크게 쓰시는 분들, 안전하게 빠르게 데이터를 보관하실 분들만 켜두시길 권장드려요. 제가 일부러 다른 분들 영상 싹 다 봤는데 이만큼 디테일하게 이거 왜 켜고 꺼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러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서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다음은 디스플레이 설정입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및 밝게 들어와 라이트, 다크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크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점이 일단 어두운 곳에서도 눈부심 방지를 줄일 수 있고요. 배터리 사용 시간도 조금 더 늘릴 수가 있죠. 만약 나는 낮에는 라이트 모드, 밤에만 다크 모드를 쓰고 싶다 하시면요. 아래 자동으로 켜주시고 옵션에서 상세 시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라이트 시프트랑 트루톤, 이건 둘 다 꺼두시길 권장드려요. 트루톤을 켜면 주변 색 온도에 맞춰서 화면 색 온도가 자동으로 바뀌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심하게 좀 노란색으로 변해서 화면 보기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디스플레이 색상대로 보시려면 끔으로 놓고 쓰시기 바라고요. 라이트 시프트도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블루라이트를 줄여주는 건데 이것도 굳이 쉽다 하시는 분들은 꺼두시기 바랄게요. 시스템 글자가 너무 작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래 텍스트 크기에서 나한테 딱 맞게 시스템 폰트 크기를 줄이거나 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 모드에서 아래에 화면 상세 표시가 떠 있을 텐데 이건 꺼진 화면에서도 최소 밝기로 시계나 배경화면을 볼 수 있는 Always On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이건 어두운 영화
영화관에서도 잠깐 시계를 보기엔 괜찮은 기능인데 이것도 은근히 배터리를 소량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기능을 꺼두시면 됩니다. 이어서 자동 밝기예요. 제어센터에서 화면이 어두울 때 이렇게 분명 화면 밝기를 키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보면 자동 밝기가 엄청 내려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난 이게 불편하다, 그냥 항상 그 내가 정해놓은 값으로 밝기가 유지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설정, 손쉬운 사용,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에서 자동 밝기를 꺼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키보드 설정이에요. 설정, 일반 키보드에 오셔서 텍스트 대치에 가주세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초성만 입력해 빠르게 문장을 쓸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정말 자주 쓰는 주소라든지 메일, 계좌 번호를 위에 플러스 아이콘 눌러서 만약 주소를 빠르게 입력하고 싶다면 문구에 주소를 입력하시고 구분하기 편한 초성, 지읒, 시옷으로 단축키를 설정하시면 이렇게 지읒, 시옷만 입력해도 빠르게 주소를 타이핑 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매일 아이폰 쓰면서도 자주 쓰는 기능이니까 자주 쓰는 메일이라든지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를 여기다 등록해 놓고 사용해 보시면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아래 자동 수정 이건 꺼주세요. 생각보다 자동으로 수정되는 그 개입이 심해서 오히려 타이핑을 치시기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래 자동 완성 텍스트도 마찬가지 이유로 꺼주시고요. 영어도 맨 처음에 무조건 대문자로 입력이 되는 게 싫다면 자동 대문자도 꺼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폰은 기본적으로 숫자 넘패드가 없어서 갤럭시 쓰시다가 넘어오신 분들이 많이 불편하다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숫자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숫자 넘패드를 입력을 하고 다시 떼면은 빠르게 한글 타이핑으로 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만약 나는 진짜 갤럭시처럼 좀 비슷하게 키보드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네이버 스마트보드도 괜찮습니다. 이 앱은 안쪽에서 숫자 넘패드, 단축어, 클립보드까지 내가 이미 복사한 내용을 다시 빠르게 쓸 수 있는 갤럭시의 거의 모든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다만 요즘에 이게 앱 호환성이라든지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자잘구레한 오류가 좀 많더라고요. 하지만 갤럭시 쓰시는 분들이 당장 넘어와서 불편하게 쓸 바에는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부디 빠르게 앱 호환성이나 업데이트를 통해서 안정성이 좀 더 좋아지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뒷면 탭 기능이에요. 이건 아이폰 뒷면을 빠르게 2번이나 3번 두드려서 내가 자주 쓸 앱이나 기능을 쓸 수 있는 건데요. 저는 2번은 스크린샷, 3번 탭은 유튜브 검색이 되도록 설정해 놓고 쓰고 있는데 이거 역시나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카메라 설정이에요. 설정 카메라에 들어와 우선 비디오 녹화 설정에서 내가 자주 쓸 화질이나 프레임을 정해주세요. 저는 평소 4K 30프레임으로 찍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해 놓고 있는데요. 이러면 카메라 앱을 키자마자 동영상 탭에 갔을 때 빠르게 내가 원하는 값으로 촬영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솔직히 일반인 분들이 또 짧은 영상을 주로 올리시는 분들이 굳이 4K로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풀 HD 정도로만 쓰셔도 충분하니까 원하는 대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숫자 30fps, 60fps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더 높이면 훨씬 더 부드럽게 영상 촬영이 돼서 좀 더 역동적인 느낌이나 슬로우 모션 영상을 만들 때도 좋습니다. 당연히 카메라 앱에서도 이번에는 4K로 한번 찍어보고 싶다, 아니면 프레임을 좀 더 높이고 싶다 하시면요, 우측 상단에 프레임과 화질을 눌러서 빠르게 변경도 가능하니까 이것도 팁으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아래 HDR 동영상 이건 꺼주세요. HDR은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해서 마치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빛의 반응을 표현할 수 있는 돌비 비전을 포함한 10비트 고명한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는 건데 일상적으로 스마트폰을 찍는데 이거 굳이 쉽고요. 무엇보다 이걸 찍고 맥으로 옮겨서 편집할 때 빛이 너무 쨍하게 잡혀서 어색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안에 편집할 때 설정을 만져줘야 되는데 제가 몇 번이나 비교해 보니까 일반 동영상이랑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꺼두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래에 자동 FPS 이것도 꺼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어차피 너무 어두운 저조도 환경에서는 이걸 켜봤자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잠금은 켜두시길 권장드리는 게 비디오 촬영 시 나중에 색감 보정할 때 어느 부분에선 파랗게 나오고 어떨 때는 노랗게 나오고 이렇게 색감이 다르면 편집할 때도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걸 켜놓으면 맨 처음 찍었을 때 화이트 밸런스 값으로 잠궈주는 거라 나중에 편집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포맷에 가서 웬만하면 다 고효율성을 쓰시는 게 용량 크기를 줄이면서 높은 품질의 사진 및 동영상을 찍을 수 있고 요즘은 웬만한 기기에서 HEIF 코덱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다만 내 컴퓨터가 이런 코덱을 지원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다른 기기 한번 옮겨보니까 재생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그 코덱을 쓸 수 없는 거니까 웬만하면 윈도우 컴퓨터 쓰실 때 높은 호환성으로 쓰시는 게 속편합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 모드에서 24메가픽셀 이걸 켜주셔야 제대로 된 고화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켜두시길 권장드려요. 또 프로 모드에선 프로로우 및 해상도 제어기 이 기능이 있는데 이걸 켜주시면 최대 해상도로 찍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켜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이것까지 켜주셔야 아이폰 16 카메라를 최상의 해상도로 찍을 수 있어 제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공간 비디오 이건 애플 비전 프로 쓰시는 분들 위한 기능이니까 필요 없으신 분들은 꺼두시고요. 아래 프로레즈 이것도 꺼두셔도 됩니다. 이것도 비디오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위해서 나중에 나한테 딱 맞게 색감 보정을 위한 기능인데 일반인 분들이 이거 쓸
있을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꺼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 구성에서 QR코드 스캔, 이게 혹시라도 꺼져 있다면 이걸 켜주셔야 밖에서 이벤트 참여하거나 어디 행사장 가서 요즘 QR코드 인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도 빠르게 기본 카메라로 인식할 수 있으니까 이거 켜주시고요. 아래 구성에서 격자나 수증기를 켜주셔야 이렇게 화면에 격자가 나타나서 최적의 구도를 잡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모델일 하면서 알게 된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인물을 찍을 때 가운데 꼭지점 4개 있죠. 이 안에 인물이 들어오게 하면 웬만큼 구도가 이쁘게 잘 찍혀요. 그리고 수증기 이걸 켜주셔야 수평이 맞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켜주세요. 그리고 아래 메인 카메라 이것도 프로만 가능한 기능인데 기본 메인 광각 카메라를 자주 쓸 화각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난 다양한 미리수가 필요하다, 화각이 필요하다면 이 설정을 켜주시고 기본 화각이 좋고 또 나머지는 솔직히 굳이 쉽다 라고 하시면 꺼두셔도 돼요. 그리고 카메라 마지막 설정으로 사진 모드에서의 인물사진 이걸 켜놓으시면 사진 모드에서 인물사진이나 개 고양이를 찍을 때 두드러져 보이는, 쉽게 말해 뒤에 배경을 날려주는, 이것도 F 값을 눌러서 얼마나 더 진하게 줄 건지 효과를 정할 수 있는 것도 손쉽게 조작이 가능하니까요. 이건 켜두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설정, 애플페이입니다. 설정 하단부 목록에 지갑 및 애플페이 설정에 가서 애플페이가 되는 카드 추가를 하면 빠르게 측면 버튼을 2번 눌러 애플페이를 쓸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애플페이가 가능한 매장이나 카페, 마트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애플페이가 되는 카드 꼭 발급받으셔서 등록하시고 사용하시면 정말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이폰 16 받자마자 반드시 해야 되는 초기 설정만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원래 꿀팁까지 같이 하려다가 야, 이거는 진짜 따라하시기도 지치시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끊고 가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선 이번에 새롭게 생긴 캡처 버튼 등 신기능은 물론 모르면 손해보는 유용한 꿀팁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영상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본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빠잉!